반갑습니다. 지성과 미모의 우리 지모님들 사주세요입니다. 우리가 저번 영상에 이제 화해 시기를 대비하자라는 영상 올렸는데 여러분들께서 야 나는 뭐 화일간인데 난 어때, 뭐 나는 금일간인데 어때, 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시간이 없어요. 바로 가보죠. 사주의 가치를 더해서 저는 사주세요. 자, 여러분 저번 영상을 조금만 정리를 할게요. 올해 갑진년이다, 그죠? 그러면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 을사년이 올 것이고, 병오년이 오고, 정미년이 오는데 24, 25, 26, 27. 그래서 저번 영상의 내용이 이거예요, 여러분. 갑진년은 화해 시기를 대비해야 돼요. 혹은 준비해야 돼요. 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오미 화국 그런 얘기 하죠. 그리고 이렇게 다 화기운 아닙니까? 화기운. 그래서 이 화해 시기를 좀 대비합시다. 요 말씀을 드린 것과 동시에 26년 병오년이다라는 여기는 육식갑자 중에 한 번 있는 거죠. 이 얘기는 60년에 한 번씩 도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병오년이 의미하는 것은 양기운으로서는 가장 강한 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양기운에서 가장 강한 운이 60년 만에 도래한다. 그리고 이제 이 화해 시기가 내년부터 시작되니 갑진년은 대비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네. 제가 미리 말씀드릴 것이 불안감을 조성하고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예언을 하려고 막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뭐 병오년에 경제가 파탄돼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우리는 뭐 어쩌 이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해서 사주라는 건 내 사주에 이 운이 온다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개개인으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정도이고, 제가 여러분들 개개인 사주를 다 알 수 없으니 되게 보편적이고 큰 틀에서 말씀드려요. 이 얘기는 즉 뭐예요? 여러분들 사주에 다 적용된다는 얘기는 아니니 요즘은 참고하셔서 우리 다가오는 화해 시기 요 3년을 갑진년에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죠. 자, 일단 간목, 을목, 목 분들에 대해서 좀 보죠. 일간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일간 어디 있어? 일간. 여기에 갑이나 을이 있으신 분들, 이분들은 화기운은 식상의 기운이에요. 식상의 기운. 그쵸? 그러면 식상의 기운이 굉장히 강해진다. 크게 들어온다. 요거죠. 이분들은 요 시기에 굉장히 역동적이고 큰 활동들을 많이 하는 것이 좋겠어요. 화라고 하는 발산하는 양적인 에너지가 들어오고, 이게 식상이에요. 식상은 아생자. 나로부터 나오는 기운. 그러면 갑진년은 뭐 해야 돼요? 목적 의식, 목표 설정, 이런 것들을 베이스로 지금 이 시기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게 좋겠죠. 예. 나 이미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 좋아요. 그런데 노력에서 그치면 안 돼요. 이 시기가 어떨 거야를 논하기보다는요, 이 시기가 이러기 때문에 반드시 갑진년에는 문을 열고 나가서 뭔가가 일어내야 되는 시기로 잡으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는 어때요? 쓸만하겠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시작이라는 느낌이 좀 팍팍 드는 갑진년이 돼야 돼요. 여기서는 이제 몸과 영혼을 다 갈아 넣어서 막 열심히 해야 되는 시기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 좀 정리해 보면, 주변 사람 조언 듣기, 그죠? 애티튜드라고 하죠. 애티튜드. 적재적소, 어떤 상황, 내 위치, 내 자리에 대해서 내가 갖추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챙기는 것. 그리고 충분한
양질의 휴식. 자, 여러분 이거 인성, 관성, 수기운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예, 화기운이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얘네들로서 어떤 중간값,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난 화기운 쓸 거예요, 나는 곧 죽어도 화야 라고 한다면 그거는 좀 흉하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과 함께 마음껏 세상에서 내 역할에 충실하시면 괜찮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목, 간목, 을목, 일간 여러분들 큰 틀에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토일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토는 뭐예요, 여러분? 무토, 기토. 토에게 화는 뭐예요? 화는 인성. 그럼 화가 강하게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화가 강하게. 인성이 발산하는 거죠.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충분한 학업의 성취 가능하고요. 또 내가 관이 좀 받쳐주는 서주면 관인상생이죠. 승진 이런 것도 한번 노려볼 만해요. 그리고 천천히 쌓아 올린 권리, 권한. 인성은 부동산 왜요? 저기 땅이 인성이야가 아니죠, 여러분. 공식화된 내 권리와 권한을 인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매권, 유치권과 같은 거, 저작권 어때요? 굉장히 크죠. 그런 것들을 인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근데 전제 조건이 뭐예요? 천천히 쌓아올린 내 권리와 권한이 이제 빛을 볼 수 있는 시기. 괜찮죠? 근데 여러분, 여기가 토죠. 여기 화잖아요. 생하죠. 이걸 뭐라 그래요? 인풋. 여기는 아웃풋. 인풋이 굉장히 강해지는 시기. 이거는 현실적인 영역에 있어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잡념에 매몰되지 말자. 집 밖으로 나가. 이건 이렇게 좀 다소 강하게 명령어로 쓸게요. 집 밖으로 나가! 이렇게. 좀 깜찍했나요? 집 밖으로 나가! 네. 집 밖으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깜찍한 건 제가 송구합니다, 여러분. 제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죠. 집 밖으로 나가라고. 이건 뭐예요? 인풋의 기운이 크니 에너지 쓰라는 거잖아요. 극을 하던 생을 하던 극에 대항을 하던 에너지 쓰라는 소리죠. 그리고 끝으로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어떤 것. 운동이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운동이면. 물론 발산하는 기운이 인성이라서 크게 걱정은 안 되나 무엇이든 현실적으로 에너지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수일간으로 넘어가죠. 자, 수, 임수, 개수. 그쵸? 자, 수에게 화는 뭐예요, 여러분? 재성이잖아요, 재성. 재성이 화잖아요, 화. 재성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잘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수는 음의 기운이에요. 그쵸? 그럼 음의 기운은 수렴합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굉장히 일반적이죠. 수렴이다라는 건 받아들이는 거, 감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수일간이야, 임수야, 개수야 라는 것은요, 일간 자체의 특징이 내가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이야기하는 사람보다는 듣는 것이 편한 거예요. 그런데 재성은 뭐예요? 화가 들어왔다. 이 구조가 나는 수인데 화가 들어왔어잖아요. 극해야 되는 거죠. 극. 이 극이 됐네. 극. 극은 뭐예요, 여러분? 내가 극한다라는 거죠. 내가 생이 아니라 극이다라는 것은요, 불안정하고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에너지의 소모가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봐봐요. 나는 수렴하죠. 나는 받아들이는 게 편하다고요. 근데 그게 에너지가 들어오면 강제성이 부여되는 거예요. 강제성. 강제로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감내하기 어려운 이슈에 대해서 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감내하기 어렵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어요. 누가 아파? 뭐 어떡하지? 뭐 잘못되면 어떡하지? 감내하기 어렵다라는 건요. 내가 이 극하는 구조를 일단 굉장히 불편해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음이니까 수렴해야 되는데 극을 해야 되니까요. 강제적으로 내가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타인이 볼 때는 할만한 거 아니야? 라고도 할 수 있는데 내가 느끼기에 그런 거 여러분 내 사주잖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경각심 차원에서 수, 일간, 임수, 개수, 일간 여러분들은 다른 것보다 가족, 건강 요거 두 개 잘 한번 재정비하는 갑진년을 보내시고 요 화의 시기로 돌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잘 들으세요. 야 너네 이거 너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가장 리스크가 크잖아요. 내 가족 아파봐. 뭐 돈 필요 없어요 그때 그쵸? 예. 그리고 뭐 좀 확장하면 사업체도 가능하겠죠. 왜? 내 생기니까. 이런 것들을 잘 한번 재정비하고 검토하고 이 시기를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갑진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요 여러분, 이 감내하기 어렵다라는 게 과한 업무가 되기도 해요. 그쵸? 그리고 집에서 이게 살림하고 아이 케어하고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인데, 이거 하시는 분들 흔히들 셔틀이라고 하잖아요. 예. 이게 뭐 이렇게 써도 되는 용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 뒷바라지잖아요. 아이 뒷바라지가 너무 힘들어. 또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수분들은 이런 것들을 내가 좀 챙기고 나아가서 이 중요한 거, 정적인 상태를 유지하자. 이게 뭐예요? 수 그 자체의 기운을 내가 조금 충전하자라는 얘기예요. 정적인 거. 뭐 있어요? 명상하는 거. 클래식 잔잔한 거 들으면서 눈 감고 이렇게 있는 거, 혹은 이렇게 멍하니 멍 때리는 거, 이런 것들이 수분들에게는 그 자체 기운이잖아요. 예. 이런 것들로 나의 본질을 잘 잃지 않게끔 하는 거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중요합니다. 휴식. 왜? 내가 순대. 야 에너지 극해. 에너지 얼마 떨어지겠어요? 채워 넣어야겠죠. 이거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끝으로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화의 재성이 들어와서 에너지를 막 쏟아야 돼라는 불편한 시기가 이 시기가 될 건데, 그러면 이제 외치세요. 나 좀 도와줘. 얘기하세요. 주변 사람들한테. 다시 말하면 분업할 수 있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여보, 얘들아, 부장님, 사장님, 이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너무 벅차요. 라고 끊임없이 외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쏟아야 되는 에너지를 좀 최소화하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수일관분들 갑진년을 잘 대비하셔서 요 화의 시기 수일관답게 지혜롭게 잘 넘어가길 그렇게 기원 드려요. 끝으로 화일관 보도록 하죠. 자, 화일관 왜 끝에 뒀어요, 여러분? 화일관 할 얘기가 좀 있어서겠죠. 여러분, 제가 병진일주예요. 이 시기를 제가 얼마나 많이 들여다봤겠어요. 화일간인데 화기운이 와. 이건 뭐예요? 비겁의 시기예요. 비겁의 시기를 굉장히 크게 두 가지로 나눌 겁니다. 내 에너지가 쓰임이 있다. 와, 내 에너지가 충만하다. 이게 비겁이니까요. 내 에너지가 충만한 거죠.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이.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작아집니다. 이게 길한 거고요, 여러분. 이게 흉한 거예요. 제가 과거에 비겁이 퇴과됐을 때 이거 조심하세요라고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멈춘다예요. 멈춘다. 비겁이 너무 강해지면. 물론 아까 수일간 여러분들에게도 요 구조, 요 시기도 조심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인풋이 강해질 때 멈춘다. 특히 비겁이 강해질 때. 쓰임이 있다라는 것은 괜찮아요. 내 에너지를 쓰는 거니까. 그게 뭐 고집을 부리던 나 잘났어 나는 화다 이러던. 근데 충만한 상태, 에너지를 쓰지 않고 있는 상태, 히키코모리 집에서 맨날 이렇게 어두운 데서 이렇게 뿅뿅뿅 게임하고 가만히 있고,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뭐 흉한 게 많지만 저는 이거 굉장히 흉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병정 화일간 여러분들은요, 갑진년 뭐 해야 돼요? 야, 나 진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오는구나. 이 에너지를 쓸 수 있는 발판을 준비하는 게 바로 갑진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쓰임이 있어서 내 에너지를 막 쓰면요, 힘들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힘들다고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이 시기는. 내가 힘들다라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들은 못할 만큼의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해요. 다시 말하면 극과 극인 거예요. 모 아니면 도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주세요 채널을 보는 화 일간분들은 이쪽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너무 흉해요. 저도 굉장히 그래서 대비를 많이 해요 여러분. 그래서 화일간 분들에게는 숙제가 꽤 큰 3년이 되겠구나 보세요. 네, 숙제.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숙제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감히. 다른 거 없어요. 하나. 경거망동하지 마십시오. 화일간이 이때 되게 잘 나가는 거야. 잘 된 거야. 그래도 겸손해야 되고요. 그래도 다른 사람의 조언을 잘 들어야 돼요. 경거망동이 뭐예요? 경솔한 행동, 망령 없는 언행, 뭐 이런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모함, 과감함,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거거든요. 무모할 만 하죠. 비겁이 강한데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나 뭐 잘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나 혼자만의 착각으로 살 수가 없죠 세상은. 화해의 시기를 잘 보내기 위해선 이거 꼭 머리에 넣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래요. 나아가서 수에 대한 생각을 꼭 하십시오. 수는 뭐예요? 관성이죠. 관성은 나를 극해요. 내 에너지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극하는 거. 내가 좀 억압되는 거. 내가 어떤 것에 통제가 돼야 되는 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통제는 있어야 돼요. 통제가 있다는 건 뭐예요? 규칙과 법을 지킨다는 거잖아요. 비겁이 너무 강해지면 여러분, 관이 야 너 극한다 하면 얘가 이렇게 크죠. 극이 돼요? 안 되죠. 그런데도 우리는 이 큰 틀을 우린 지켜내야 되잖아요. 항상 수, 관에 대한 생각. 또 이런다고 물 많이 마시면 됩니까? 이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수에 대한 노력은 뭐예요? 좀 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내 기운이 강하다 보니까 내가 좀 휴식하는 것도 좀 잘 하려는 노력도 있어야 되고, 당연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핵심은 이거예요. 쓰임이 있게끔 나를 갑진년을 만들어 놓자. 네. 그리고 병호년이잖아요. 60년에 한 번 들어오는 병호년. 그래서 병호 일주에 대해서만 짧게 한번 논할게요 여러분. 병호 일주가 아니셔도 볼만 할 거예요. 왜냐면 이론적인 얘기를 할 거라서. 네. 병호 일주인데 병호년이 와요. 아이고 2년 후 거를 뭐 벌써 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제가 영상을 올렸으니, 여러분 이거 뭐예요? 보통 복음운, 복음살 이런 얘기 하죠. 이 관계는요 겁재잖아요. 겁재. 12운성으로 제왕이죠. 화 발산하는, 육식갑자 중에 가장 발산하는 기운이요. 가장 병화가 가장 병화스러운 거. 굉장히 강한 에너지죠. 다시 말하면 병호일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요, 우선 신강할 확률도 높고요. 왜? 일지에 겁재가 있기 때문에요. 네, 신강할 확률도 높다.
신약할 확률보다 높다는 겁니다. 반드시 신강해는 아니에요. 그리고 고집도 있고 발산하기 때문에 내가 팍 튀는 것들에 있어서의 타이밍 혹은 그런 것들을 잘 즐기기도 해요. 뭐 고집도 세고. 근데 운에서 이렇게 오죠. 자, 두 가지 관점에서 볼 거예요. 첫 번째는 그냥 우리 음양오행, 육친십성, 뭐 십이운성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양기운이 완전히 강해지는 거죠. 양기운이. 요거는 아까 화일간에 대한 얘기를 들으시면 될 거고요. 두 번째, 세운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세운. 이거 누구 거예요? 이거 병호일주 거죠. 여러분들 거죠. 얘는 누구 거예요? 세운은. 세운은 세상의 운이잖아요. 세상에서부터 오는 운이에요. 내가 어찌할 수가 없어요. 세운을 그래서 세군이다 라고도 합니다. 군주할 때 군. 그 얘기는 뭐냐면 얘가 내 사주의 병호를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 너 뭔데? 세운이 너 뭔데 나랑 똑같아. 저리 가. 내가 차지할 거야. 그래서 보통 복음운을 썩 좋게는 안 보는데 이렇게 십연성의 제왕에 있다. 즉 겁재를 깔고 있는 경우에 복음운은 더더욱 좋지 않게 봅니다. 그 이유는 나 자체의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사람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운에서 나를 밀어낸다라는 건 내가 그간에 해오던 내 삶의 본질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굉장히 부정적이네요. 그러면 어떤 마음가짐이어야 되냐? 받아들이자라는 거예요. 어떤 상을 받아들이는 거.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현실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생각. 어떤 일이 생겼어. 어떡하지? 나 망했어. 이거 말고요. 어떤 일이 생기면 자,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음 스텝이 뭐야? 우선책이 끝났어. 차선책은 뭐야? 다시 좀 예를 들어볼게요. 무릉무릉 쾅 사고가 났어요. 어머 어떡해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고가 나는 순간 상황을 보고 큰 사고야. 누가 다쳤어. 그럼 어떻게 해요? 119. 근데 쿵 부딪혀서 경미해. 그러면 바로 보험회사 혹은 경찰, 교통사고 조사계 이런 데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가 아니라 굉장히 이성적이고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이성적인, 현실적인 이런 생각,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밀어낸다고 얘가 밀리겠어요, 여러분? 안 밀리겠죠. 다시 말하면 세상과 맞짱 뜨려 그러는 거거든요, 요 모양이. 안 돼요. 자연을 어떻게 이겨요, 인간이? 비슷한 얘기입니다. 세운을 어떻게 이겨요? 그래서 받아들이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떤 대처가 필요한 거야. 어떻게가 아니라 어떤 대처가 필요한 거야. 이쪽으로 가닥을 잡으십시오. 이것도 여러분 이거 쓰라는 거야. 이거 극하라고 에너지 좀 쓰라.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재성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병호일주로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좀 특별히 이렇게 잘 받아들이고 현실적인 생각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일간 여러분들은 저번 영상을 보시면 돼요. 끝맺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 이야기는 이 시기를 좀 유리하게 보내자라는 얘기지 너네 큰일 났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또 나아가서 병호일주만 따로 뺐지만 병호일주 여러분들 너무 큰 스트레스나 괴로움으로써 이걸 보지 마십시오. 60년 전에 병호일주 분들도 지금 잘 생계를 이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이건 일주에 대한 얘기잖아요. 나머지 자리에 대해서 논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고만 하십시오. 그래서 설명 자체도 굉장히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갑진년은 화의 시기로 넘어가는 것을 잘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을 거고 일간을 오행의 큰 단위로서 한번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봤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죠. 사주는 여러분들의 삶을 유리하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이 도구의 준비는 제가 할게요. 여러분들께서 구독해주세요. 저는 사주세요.